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이혼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두 분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잘 반영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미리 알아두어야 될 사항과 또 이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뭐 꼭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형식적인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뭐 내용에 있어서 모호한 내용이 없이 잘 반영해서 적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적어서 서명 날인을 하시면 완성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경우에 혹시 이제 이행을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강제 집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는 것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자신이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을 때 어떠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협의를 잘 하고 또 이것을 합의서에 잘 반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주로 이제 첫 번째로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은 이제 혼인생활 기간이라든가 재산을 유지하고 또 재산을 또 불리고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의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뭐 요즘은 결혼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되고 아이들이 있고 한 뭐 그런 가정이라면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거의 40~50%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재산 분할 재산 중에 상속받은 것이라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고 또 그 재산가액이 너무 크다거나 할 경우에는 또 재산 분할 가액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40~50% 이상의 재산 분할이 인정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어떤 부정행위나 폭력, 과도한 낭비, 뭐 이런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그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 금액인데요. 이 위자료는 보통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상대방 재산이 아주 많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파탄에 이르게 된 어떤 사정에 있어서 아주 큰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보통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정도 사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분할 혼인생활 파탄에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행위나 혼인의 파탄에 이른 데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친권자나 양육권자의 결정은 그 자녀의 복리,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부모가 그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보통은 자녀가 주로 애착을 가지고 주로 양육을 담당했던 쪽에서 이제 양육권을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혼인생활 동안 자녀를 했던 것이 어머니라면 어머니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어머니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양육권 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권의 경우에는 친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핸드폰을 개설한다던가 아니면 예금 통장 개설한다던가 아니면 해외로 가기 위한 여권 발급 이런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달리 정하게 되면 일상적인 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권은 한 분이 가져가시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 상대방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동 친권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하지 않는 그 비양육 부모는 양육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양육비라는 거는 뭐 부모 급여 수준이라든가 재산 상황, 아이의 나이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고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제가 링크로 하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양육비를 얼마나 주면 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양육 부모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그 아이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면접 교섭권은 부모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아주 뭐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한 달에 2회, 주말 1박 2일이나 주말 중에 하루,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 동안 뭐 3일에서 7일간, 그리고 설 추석 명절 때 1박 2일 이런 식으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혼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법률 사항, 법률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시면 될지 이 내용만으로는 조금 난감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식을 여기에 링크를 해둘 거고요. 그거를 보시고 이제 이런 법률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하셔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